적어볼 글귀는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글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자, 이런 글인데요. 한 줄로 하는 건 별로 캘리그라피스럽지 않고요. 적당하게 집중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자, 한 줄 배치는 좀 피하시고요. 이거를 7줄, 8줄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줄 아니면 3줄 배치일 것 같은데요. 일단 2줄로 한번 먼저 적어 볼게요.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의 2줄 배치가 나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식이 나을까요? 선생님은 뒤에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만 뺄게요. 마음이 자랍니다. 자랍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2줄을 쓰기로 해놓고서. 별로 어색하지는 않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3줄을 쓸게요. 이게 3줄을 쓰게 되면 3, 3, 4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3을 이쪽 앞에서 시작을 할지 뒤에서 시작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잘했는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어요. 에이, 나는 이렇게 잘 썼는데 자기들이 잘못 읽어놓고서 뭘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캘리그라피는 근본적으로 상업적인 용도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 의도가 더 커요. 물론 우리가 취미로 배우는 건 그렇지 않지만 캘리그라피 자체가 약간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못 알아보겠으면 이거는 빵점입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자격시험을 보고 했는데, 탈락하는 가장 중요한 게 글씨를 틀리게 쓰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결구를 잘하고 강조를 잘하고 구성을 잘해도 글씨가 틀리면 땡, 탈락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글씨를 좀 틀리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글자가 말이 먼저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거 좀 피하면서 다시 334로 적어볼까요?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조금 다른 펜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자 같은 경우 굉장히 심심합니다. 이것도 작게 써야 되고요. 이용도. 자, 그래서 요 획을 좀 길게 늘려주시고요. 이런 거 오자 쓸 때 이렇게 써도 좋지만 여기를 이렇게 떼줘도 변화 있고 예쁘죠. 늘자를 쓸 때 이 오 모음의 오와 늘자 쓸 때 요 모음이 같은데 위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조절하시고요. 올려볼게요. 선생님이 오자에도 오모음이 있고 도자에도 오모음이 있는데, 도자 쓸 때 오모음 조금 특이하게 썼죠. 한번 알려드릴게요. 디귿을 쓰고요. 오모음 쓸 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이런 느낌으로 적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도 예뻐요. 할 수 있는 친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자,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썼어요. 3줄로. 자,
자, 말자를 피하려고 그 랍자를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냥은 안 밀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자를 이렇게 좀 길게 쓰면서 했는데 뭐 적당히 잘 들어맞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한번 같이 적어보죠. 싱그럽게 마음이 쑥쑥 자라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노란색 예쁜 종이에다 적어볼게요. 오늘도 자, 요 글씨를 구성을 할 때 종이가 가로냐 세로냐도 참 중요하거든요. 가로로 써야 되는 글씨가 있고 세로로 써야 되는 글씨가 있고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도 염두에 두고 써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거 2줄짜리를 쓴다면 가로로 종이를 놓고 쓰는 게 더 맞겠고요. 3줄짜리를 쓴다면 세로 정의가 좀 더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요거예요. 여백이라는 건데요. 이 공간에 남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한번 써서 보여줄게요. 자, 이 종이에다가 바로 쓰겠습니다. 아니야, 종이가 좀 아깝습니다. 이거 뒷면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이 종이에 글씨를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를 쓰는데 3줄로 쓸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종이를 꽉 채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여지는 효과가 잘 나나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위에도 남기고 아래도 남기고 적당히 가운데 부분에 모아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어느 쪽이 집중이 더 잘 되는지 짜잔 비교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 글씨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간이 없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사방팔방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보기 좋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여백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좀 모아서 써주시고요. 캘리 연습할 때 선생님이 늘상 강조했던 게 글씨를 크게 씁시다, 천천히 씁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크게 쓰는 거는 연습할 때 중요한 거고 실제로 작품은 자기 작품지에 맞춰서 여백을 충분히 주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연습을 거쳤으니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떼서 써주는 것도 예쁘다고 했죠? 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라고 쓰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싱그러운 느낌 이런 거 좀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가지고 있는 초록색 사인펜 그리고 초록색 볼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푸른 느낌을 조금 줘보는 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나뭇잎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캘리그라피 쓸 때 협서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누구누구 쓰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작은 글씨로 아래에다가 조금 덧붙여 주어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냥 일반 펜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다가는 요 아래쪽에다가 작게 쓰시면 돼요. 늘 너무 안 나와서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요걸로 좀 작게 써볼게요. 누가 썼다 뭐 이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주고 싶을 때 누가 썼다 혹은 누구에게 주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요거를 자, 조금 전에 얘기해 줬지만 생각이 안 나죠. 아래에다 적어주는 조그만 글씨로 적는 글을 협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여백 신경 써주시고요. 여백을 쓸 때 내가 밑에다 이렇게 협서를 써줄 거면 협서 쓸 공간까지 생각을 해서 여백의 계획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한 줄 더 써볼게요. 아까 두 줄 배치가 괜찮았거든요. 이럴 때는 가로로 놓고 써주시면 되겠죠.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아예 초록으로 적어볼까요? 자, 이게 아마도 노란색에 쓰게 되면 초록 느낌이 나진 않네요. 이걸로 쓸까요?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두 줄로 쓰겠습니다. 두 줄을 쓸 때 이쪽 공간을 남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른쪽 공간을. 그래서 왼쪽으로 좀 몰았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모음은 짧게라고 하는 거는 자음보다 더 많이 내려오지 말라는 뜻에서 짧게였고요. 위로 긴 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굴려서 이렇게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와이에 나무 하나 그려볼까요? 갈색이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좀 색칠을 좀 빈틈이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이 자랍니다. 이렇게 쑥쑥쑥 자라세요, 여러분도.